네, 안녕하세요. 저기 백사회 북톡방 오늘은 금단의 세일즈 카피라이팅 간다 마사노리. 저는 이 이름 잘 안 외워져요. 계속 대시 붙는데도 음,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한 배경은 제가 요즘 이제 러셀 브랜선의 마케팅 설계자, 그다음에 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까지를 이제 거의 계속 강의를 하고 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요즘 퍼널 설계를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퍼널 설계를 하면서 퍼널 설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고객의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어 이-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러죠. 육성하는 거를 보내는데 그게 결국은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일방적으로 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공감하는 이야기를 보내고 그 공감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그런 행동을 제안을 할 때 사실은 세일즈 레터가 사실 핵심적인 어떤 기반이에요. 그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 이 책을 만났고요. 한 20년 정도 전에 일본에서 출간된 책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어,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 대한 DRM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이제 DRM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을 근간으로 해서 고객을 모객을 하고 또 고객을 모객을 해서 그분들한테 바로 세일즈를 하는 형태 또 아니면 지금 DM이라고 그러죠. 그 편지를 써서 거기에 뭔가 세일즈 편지를 담아서 고객을 행동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어때 소비자 행동적 관점에서 그런 또 소비자 행동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루는 마케팅의 중심적인 글들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또 시퀀스 메일이라 그럽니다. 시퀀스 문자라고 그러는데 연속적으로 고객들한테 뭔가 편지를 보내서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거에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게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물이냐 아니면 현재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 같은 것으로 보내느냐는 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냐 디지털의 차이일 뿐이지 그 본질의 어떤 메시지나 뭐 구성 방식이나 이런 데서 전혀 차이가 없고 그런 거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뭐 금단의 법칙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다섯 장이 이루고 있는데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간다 마사노리가 쓴 사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책을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또 4장 같은 경우도 영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영업에서 뭐 여러분도 영업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어봤던 이야기고 뭐 그래서 특별하지 않지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금단의 법칙이고요.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가 당신의 비즈니스 깊게 이해시키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여섯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상품 한마디로 어떤 상품인가? 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저한테 그 상품 저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 어, 그 다음에 당신이 만드는 회사의 상품을 왜 구매할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분노, 고민, 불만, 욕구 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묘사해봐라. 그리고 고객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 불안들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가? 또 아니면 뭐 그들이 어떤 시기심을 나눠볼 정도로 압도적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개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게 할 때 행동하게 하는 거는 내가 뭔가 기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발생되는 갭,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갭이 클수록 다른 행동을 하는데 다른 상품을 찾게 되거나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런 갭들을, 현실에서의 갭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 이런 걸 분명히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갭들이 결국은 새로운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문장을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마케팅 자동화를 중에 허브스팟을 가지고, 어, 전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운영을 할 때, 담당자들이 한 17명 정도 마케팅 담당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 되게 고객 친화적인 영업 활동 잘하는 사람인데,
디지털을 통해서 마케팅하려면 이걸 푸시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상품, 제품 소개 페이지 보내고, 뭐 기능 보내고, 이벤트 하는 거 보내고,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내고 싶은 거 보내는 건데, 바로 이런 걸 뭔가를,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런 문서를 전달하는 건, 바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이라는 것들인 거. 지금 이제 퍼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요소인 것 같아요. 퍼널 마케팅에서 처음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가지고 고객이 뭔가 전화번호를 획득하는 과정들도 결국은 그 자기가 전화번호를 주는 것에 상응하는 뭔가 가치 있는 걸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조차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부터 먼저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또한 고객이 자기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다음부터 우리 회사 카탈로그 정보, 우리 회사 제품의 기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출발점. 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같이 겪고 있는 고충, 결핍, 미축정 욕구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출발되고 감정에서 출발되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바꿀 한 통의 편지입니다. 여기서도 뭐냐면은 핵심적인 이야기 뭐냐면은 결국 고객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저것 옛날 같은 경우도 DM에다가 이제 넣을 때 편지도 넣고 그다음에 카다로그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두툼하게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짧지만 이런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보낸다면 오히려 그 발송비를 줄이는 거고 오히려 효율을 더 높이는 거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움직여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표현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혜택에 대한 것, 장점에 대한 것보다는 네가 그걸 통해서 상실하게 되는 걸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반응하게 만드는 효과. 저번에 이제 송 교수님이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은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글쓰기나 아니면 이런 고객을 행동하게 하는 소비자 행동론적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단점, 자기가 잃을 거 있는 손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고객이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속하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홍보하는 때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것들,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을 더 부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행동하게 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실천회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마케팅 미팅을 하고, 마케팅 설계를 하고, 실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이제 실천회를 하고 있었던 그 사례를 모은 게 이 책의 어떤 모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모은 게 바로 이 책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결과라는 거는 100%로 예측하면 안 된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출수, 클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다이렉트 마케팅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퍼널 마케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우리 홈페이지에 몇 명이 방문했어요. 몇 명이 클릭했어요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1000명이 방문하는 것보다 100명이 방문해서 한 명이 매출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 1000명보다 100명인데 우리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우리가 뭐 15만 불을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반응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지금 이런 퍼널 마케팅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우리 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몇 명이 클릭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행사들이 그래야 자기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대행 수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얼마만큼 클릭했어요. 얼마만큼 노출했어요. 얼마만큼 이런 쪽을 바라보지만 사실 퍼널 마케팅 핵심은 뭐냐면 몇 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의 리드 중에서 몇 명이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의 클릭 중에 몇 명이 리드로 전환됐어. 이런 관점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관점들은 디지털 마케팅의 관점들은 제일 끝단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관점들이고요. 여기 실천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한 예로 참고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상품이라면 30% 정도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상품이라는 12%에서 20%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가가 높은 거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반응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